수요일 정치권 현안 짚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법사위에서 맹활약 중이시죠? 민주당 장경태 의원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외모가 순딩순딩하신데 그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야 정말 잘 조지시는 분이에요. 조진다. 네.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맞아본 적은 많아도 때려본 적은 없고 항상 원래 성격이 싸우는 걸 좀 피하는 성격이거든요. 원래는. 근데 이 정치권에 오고 나서 저는 벌금도 10,000원도 안 내봤는데 막 고소 고발 당하고 막 저를 계속 강하게 키워주고 계시네요. 아니 그 상대방을 뭔가 그 제압하는 훈련은 정치인으로서 자연적으로 체득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뭔가 좀 거울 보고 연습 좀 하는 겁니까 이거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근데 이제 젊은 의원일수록 물론 이제 차분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러면 약간 정치권에서 아직도 약간 꼰대 기질이 있어서 약간 깔보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이제 정중하게 처음에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다가도 답변을 무시하거나 뭐 좀 태도가 좀 불량하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호통도 하고 그런 거죠. 강경태 의원의 활약에 대해서 청문회 활약상을 얘기를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 판넬에 든 사진 뭐였는지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. 이제 여러 차례 뭐 이종호 씨와 송호종과 또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그 3월에 쌍용 훈련이라고 소위 우리나라가 원래 한미연합 훈련을 많이 하는 이게 몇 번 해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 수색과 구조 등의 방어형 훈련이 아니라 공격형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. 네. 그것도 사단급으로 격상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훈련이었는데 이 사단급 훈련의 지휘를 임성근 사단장이 하거든요. 얼마나 좋겠어요. 나 이제 삼성장 가는 지름길이야 이걸 보여줄 수 있는. 거기 참석자가 주요 참석자가 미국 한미연합사령관, 그다음에 우리도 합참 뭐 의장. 다 막 사성장군들 미군과 한국군의 사성장군들이 오는 이 훈련이었거든요. 그런데 그 훈련에 송호종과 이종호 씨가 해당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이었고요. 거기에 이제 김기한 해병대 현 사령관까지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죠. 그러니까요.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모르냐 했더니 자기는 진짜 끝까지 모른대요. 사진이 있어도. 물론 송호종 씨와 임성근 사단장의 두 분의 사진도 있고 또 송호종과 이종호의 사진도 있고 그래서 구명로비 이창구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본인이 끝까지 모른다 해서 맞아요. 초대권을 이제 보여줬죠. 이게 네 명의로 된 거다. 1사단장 임성근이라고 찍혀있는데 어떻게 초대권을. 당연히 사단 사령부나 부대 훈련에 민간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단장이 당연히 이 열람을 하죠. 그리고 실제 민간인들은 가면은 저희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. 다 신분증도 다 제시하고 하잖아요. 근데도 당신의 명의로 갔는데도 모른다고 할 거냐라고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니 그러면은 본인과 찍은 그러니까 본인 사단에 방문한 사진도 있고 또 본인 명의로 보낸 초대권도 있고 그렇죠. 심지어 이종호 씨가 성근이 하고 말한 녹취도 있고 심지어 저는 제보를 심지어 같이 술 마셨다는 제보도 있어요. 사실 그래갖고 아니 작년 연말에 감사하다고 자리도 갖지 않으셨어요? 않으셨나요? 중요한 거죠. 자기 끝까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뭐 소수 정예만 모인 자리에서 막 셀카를 찍고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사진 자료는 없지만 분명히 제보는 있거든요.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잡았대다가 어제 급하게 아침에 그러니까 진술서에 대한 임성근의 진술서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 본인이 정말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. 근데 송호정 씨는 기억이 나더라. 근데 이종호 씨는 정말 모르겠다. 이종호 씨는 핵심인 게 송호정은 그래도 뭐 해병대 예비역 출신의 뭐 이런 거지만 이종호 씨도 해병대 예비역 출신이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이 2차 주가 조작의 이 소위 설계자라고 알려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범을 알려졌기 때문에 이분과의 연결 루트는 다 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도대체 사진도 있고 녹취도 있고 초대권도 있는데 도대체 왜 자꾸 모른다고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송호종만 인정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. 의원님 잠깐만 좀 임성근 사단장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왜냐면 왜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서두부터 하세요? 아니 왜냐면 저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이 김건희 여사 지시사항도 깜빡깜빡하고 그러는데 깜빡해 맞아. 임성근 사단장 자기한테 불리한 거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. 깜빡할 수 있잖아요. 좀 이해해 주세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해병대 청문회를 하면서 이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 지금 삼성 장군이고요. 박진희 지금 군사보좌관,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 다 지금 이 투스타잖아요. 투스타, 쓰리스타들이
유독 대통령과의 통화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. 그러다가 본인 불리한 게 있으면 바로 기억하고 그때는 그런 통화가 아니었습니다라고 해서 정말 신기하다. 본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기억 못하면서 어떻게 부대 지휘는 어떻게 하지? 군 안보는 어떻게 안보는 어떻게 지키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니 제가 청문회를 사실 제 방송 때문에 중간에 못 본 부분도 있어가지고 주말 동안에 한번 다 봤는데 네. 제가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 얼마나 보안의식이 투철한지 그냥 사진 공개하고 초청자까지 공개했잖아요. 정청래 위원장이 제가 보니까 몰랐어. 맞죠? 그렇죠. 네. 아니 왜 그렇게 비밀에 엄금에 붙인 겁니까? 이제 약간 이제 이 대응 논리를 만들까 혹시 새해 나가면 그런 생각도 했고요. 사실 그 사촌 동생이 현직 검사인 것도 전 알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877기 누구예요 했는데 뭐 해병대가 아니다. 그래서 누구냐 했더니 친척이다 해가지고 법조인이냐, 그러니까 친척이 뭐 하는 사람인데 그때 법조인이라고 본인이 얘기해서 제가 변호사예요 물어봤더니 법조인이라고 답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질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이거 팔려면 돼 파다가 애매하게 파고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는 척 나가면서 정천 위원장님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해요. 저기 사촌 동생 현직 검사입니다. 물어봐 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딱 이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고 현직 검사 누구냐? 그랬더니 광주고검 고검의 모 검사다. 근데 네. 과거에 이 업무상 횡령죄로 사실 수사를 받던 적이 있었어요. 그 임성근 사단장이. 근데 그것도 약간 이제 뭐 모모 지검에 있을 때 좀 무마해준 의혹이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만약 저도 만약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들어가거나 저도 진짜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수사권이 없으니까 막 이 의혹을 밝히려면 정말 짬짬이 거의 의원실과 잘 아시겠죠. 의원실과 기자는 거의 한 끗 차이거든요. 기자는 전화로 취재하고 저희는 공문으로 취재하고 이런 느낌인데 자료 요구에도 안 오니까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질의를 통해서 또 압박 면접하듯이 이제 구해내는데 결국엔 현직 검사가 이 소위 청문회가 정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심지어 본인의 근무 시간을 할애해서 이 법률 자문을 했던 게 드러났죠. 아니 추가로 그 쌍용훈련이라는데 작년 3월에 열린 거기에 민간 8명밖에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두 사람 이미 나왔는데 또 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유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라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막 미군 사성 장군, 한국군 사성 장군 정도 오는 행사면 상당히 보안이 철저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뭐 정계 인사들도 기본적으로 막 당대표 김기현 대표 이 정도 참석이었고 그 정도급 행사였고 민간인이 8명인데 8명 중에 뭐 해병대 전후회장이든 뭐 해병대 발전위원장 또 국회 해병대 전후회 사무총장 이 정도까지 저도 이해할 수 있는데 민간인 5명은 뭐 멋진 해병 5명이라 쳐도 5명인 거는 처음에 아니라고 또 해병대에서 부인했다가 어젠가 오늘 아침에 지금 5명이 맞다고 또 인정했거든요. 저희도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명이 무슨 문화엑스포 대표이사 그러니까 이런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대표였대 당시에. 누군가 제가 이 군하고 무슨 관계? 해병대야? 뭐 보니까. 그래서 엄청 찾고 찾다 보니까 또 딱 밝혀진 게 류일인 방심위원장인 거예요. 그래서 또 진술서 내용은 또 다른 게 어제 보낸 진술서에는 해병대 전현직 해병대 관련자만 초대했다라고 진술서에 보냈는데 류일인 방심위원장은 제가 알기로는 해병대 출신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계속 답변 요구하고 있어요. 도대체 류일인은 무슨 왜 갔냐? 관계냐? 누구 초청으로 왔냐? 네. 초청장은 똑같이 사단장 명의 초청장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렇군요. 사실은 우리 그 장 소장님이 그 대표실 할 때 국방위 하셨잖아요. 그죠?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을 때죠. 아닐 그냥 텐데 평의원이었어요. 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세를 떨칠 텐데 이런 쌍용운영 같은 거 참관 같은 거 민원 와요 안 와요 솔직히? 민원? 네 좀 민간인들이 가고 싶다고? 네, 가고 싶다 이런 거. 민원 못 받았는데. 못 받았어요. 왜 가지 거기를? 아니 그러니까 저희 봤을 때는 어떤 경위로 어떻게 가는 건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국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구경시켜 달라고 해도 참관 안 시켜줄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자기네들 네.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. 어느 정도에. 이해가 안 되네. 진짜. 근데 제가 장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, 네. 그 우리는 그냥 화면으로 보잖아요. 그다음에 네. 언론 지면 같은 걸로 보고 현장에서 보시면 진짜 임성근 사단장을 구원해 주려고 누가 한 것 같아요? 느낌으로 그냥 저는 현장에서. 네, 이거는 현장에서 느끼. 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와. 개인적으로. 왜냐면 그러니까 딱 보시면요. 일단은 박정훈 대령은 딱 당당하게 이제 난 뭐 할 만큼 했어. 딱 이런 자세고 이정섭 장관 보면 약간 해탈한 자세예요. 그냥
이 국면이 언제 끝날지. 내가 이런 약간 오히려 제가 하면서 느낀 건 이종석 장관이 약간 불쌍하다고 느낄 정도죠. 정말로 왜냐면 봤을 때 굳이 장관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종섭 장관도 김계한 사령관한테 보고받고 결국 이 수사 이첩에 관련된 이 결재문서 다 나왔잖아요. 해병대 사령 그러니까 박정원 대령이 혼자 이첩을 한 게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 결재받고 해군 참모총장 결재받고 국방부 장관 결재받고 이첩을 한 거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국방부 장관도 꼭 이거까지 해야 되냐 했는데 해병대 사령관마저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. 또 해병대 그 전에 보고할 때도 해병대 사령관도 약간 우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야 투스탄데 괜찮냐 했는데 어찌됐건 이 수사 결과가 충분히 입증이 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게 7월 31일 버전이거든요. 30일부터 맞아요. 31일. 네. 그래서 30일 날 이제 갑자기 이첩 보류 지시가 막 전방위적으로 내려와, 나오기 시작해요. 근데 이 특이한 건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강희구 부속실장하고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부속실장이면 이제 약간 내부 그냥 집안 사정을 관리하는 맞아요. 사람인데 네.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하고 근데 그 이후엔 또 국방비서관과 부속실장은 통화도 없어요 또. 그래서 부속실장이 갑자기 막 통화하다가 보니까 국방비서관이 그 이후로 막 통화하기 시작하거든요. 연쇄적으로. 그럼 저희가 유추할 수 있죠. 뭔가가 부속실에서 나왔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밖에 없고 전방위적으로 이 통화가 시작됩니다. 7월 31일에. 그래서 31일에 이첩 보류에 대한 지시가 나오고 이종섭 장관은 어찌됐건 외국으로 출국을 해요. 맞아요. 일요일 날 네. 30일 날 보고한 이유는 월요일 날 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출국하고 나서 이제 이 이첩과 관련된 진행이 8월 2일 날 시작되는데 실제 8월 2일 날 이제 이첩되고 회수되는 과정. 그러니까 이첩을 완료한 게 오전이고 심지어 회수하는 이 얘기도 군 검찰을 통해서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제 막 맞아요. 회수와 주도해서 관련된 경북경찰청을 하면서 통해서 공무까지 가져오거든요. 그런 과정을 다 보면은 결국 경북경찰청도 근데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사람을 보면요. 국방비서관분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무총리, 국무조정실장, 행안부 장관, 경호처장 등이 있습니다. 그러면 경호처장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의 육사 선배고 행안부 장관은 왜 했을까? 이상민 장관하고 뭔 상관이지? 아마 저는 경북경찰청의 경찰국 통화든 어떤 방식으로도 회수 관련된 지시가 내려갔을 거라 봐요. 그리고 국무총리와도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이거 감당 안 됩니다.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라는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이제 합리적 추측을 하고요. 알겠습니다. 제가 중간에 이렇게 댓글창을 보는데 저희 방송 댓글창이 맞나요? 왜 이렇게 저기 하트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귀공자 장경태 하트도 또 파란색이야. 이게 빨간색 하트가 아니고. 장경태 TV 구독합니다라고 하시는데 장성철 하트는 없어요. 그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좀 예. 열심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적으로 매크로로 좀 올라가게. 우리 장수님 하트